어제 이제 서병수 사무총장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공개 요구했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도 유튜브로 좀 봤는데 정점식 의장이 발언 차례가 오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윤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용산의 의중은 네. 또 유임시키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자, 이게 좀 충돌이 시작이 된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상세히 말씀 다 못 드린다. 그러니까 네. 뭐 생각은 있는데 외부 언론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네. 다. 그런데 사실 되게 심플한 거예요. 만약에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직이었다면 아예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원래 러닝메이트 원내대표와 함께 쌍을 이루는 그런 자리인데 다만 이게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당대표의 임명권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생긴 건데요.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이 가면은 양쪽 다 모두 출혈이 너무 크고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그건 좀 전례가 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오히려 물러나게끔 시간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오히려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오피니언 리더가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돌 양상이라서 참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아니 대통령이 90분 동안 얼마 전에 회동하고 나서 그 뭐 당내 인사는 대표의 생각대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두루 인사를 써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김주욱 대변인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국힘 내부에 대해서 항상 그 말을 걸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누굴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공전한다는 건 무슨 갈등이 생긴 거다. 근데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갈등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뭐 삼자지만 어쨌든 독대의 형식을 갖춰서 만나고 나왔다라는 거 가지고 어제 모든 언론들이 이 회동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됐다. 그리고 합의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썼지만 지금 어제 오후부터 나오고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기에다가 좀 전에 그 기사 하나 또 나온 걸 보면 예. 그날 화요일 날 오전에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그날 밤에 그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넷이서 저녁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 자리가 과연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비서실장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저녁에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예. 또 다르고 이렇게 혼선을 계속 주는데 이걸 어떻게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표가 체제가 갖춰지면 정무직 당직자는 일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사퇴를 깨끗하게 했어야 해요. 본인이 먼저.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윤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협의하고 당 의총에서 추임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고 추임 절차로 들어가면 당연히 추임된다고 봅니다. 아니 63%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이 사람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총에서 그게 추인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추인이 안 된다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지도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김진욱 대변인이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런 기사가 떴어요. 취임 일주일 넘었는데
정점식의 발목 잡힌 한동훈으로 추락. 아직 추락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얘기를 김진욱 대변인이 했지만 제 생각에도 자, 이 당직 인선 이것도 일주일째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큰 파도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진욱 대변인님 어제 저녁 자리 만담까지 처음 몰랐는데 정부력에 박수를 쳐드리고요. 이게 진짜라면 기사에 났어요. 아 기사에.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했네. 그리고 이거를요 지금 사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유난 충돌을 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돌이 아니에요, 그럼? 예, 아니요 유한 충돌이 있죠. 이건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걸 빼고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검증받는 단계이라고 봅니다. 예. 그 전당대회에서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 후보, 예.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고 했죠? 유난 갈등 때문에 당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래서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6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어요. 예. 당당하게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 리더십이 당신들이 걱정하던 것이 아니야. 난 통합을 보여줄 수 있어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차례이거든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자주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볼 땐 못해요. 이건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인사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훈 후보는 108명 국회의원 마음을 하나로 뭉쳐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선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 흔들려서도 아니에요.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리더십을 온전하게 국민의힘에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이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냐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네, 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 보니까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사퇴해라. 한 대표 일 좀 잘하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정점식도 한쪽에서 버티라 하니 난감하겠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정진석이 다시 자리 주선해야 되겠다. 한 번 더 만나야 결론 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준석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지 참새 방앗간 같다. 그런데 윤통한테 당해본 이준석이니까 조언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배 부위원장님. 네, 일단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분포가 5대 4로 친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빠지고 한동훈 대표 사람을 넣으면은 DDP. 5대 4로 지금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가 쥐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략 뭐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당의 주도권을 넘기면 권력을 완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했잖아요. 90분간이나. 근데 거기서 얘기가 잘 됐다면 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그냥 사퇴했어야죠. 빠져줬을 거예요. 또는 그냥 쿨하게 예. 스테이하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하든지. 근데 이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는 90분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계속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간에 그동안에 회자됐던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옥균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염려되는 것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난번에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문자가 폭로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무게보다 더 큰 폭탄급의 폭로가 또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